네, 빅피처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해볼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 좀 불편한 뉴스들이 이번 주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코로나19 시대를 저희가 지나가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얼마나 노는 사람들이, 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인데 미국장이 괜찮더라고요. 실업률 확인하고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한 3, 4주 전에 그 실업률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해서 피크를 친 게 700만 이상 실업자 신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700만 건 나왔을 적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근데 그때도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동요하진 않았습니다.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뭐 600만, 400만 뭐 이렇게 이제 빠지니까 지금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실업자 수가 피크를 쳤구나. 이 얘기는 이제 경기가 바닥을 친 거 아닌가. 네. 뭐 이제 이런 데 대한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그 발표된 거는 이제 미국 실업률이 4월 달에 보니까 14.7%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되게 높은 거잖아요. 예, 대공황 이후로는 뭐 최악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컨센은 이제 16%가 넘게 나왔었으니까 또 이제 한강에서는 20%가 넘을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겁을 좀 줬었죠. 예, 발표 예. 직전에 해서.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양호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약간의 이제 뭐 이제 조금 괜찮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 생각보다 같고요. 괜찮다. 예. 네. 그림을 하나 좀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실업률 사유 중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 아래 보시면 임시 정리해고 뭐 영구 실업자. 임시 정리해고는 이제 임시로 그 해고해 놓은 거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일거리가 없다. 공장도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했으니까. 영구 예. 실업자는 완전 자른 사람이죠. 네. 예, 그리고 임시직 완료자, 이제 이거는 기간 만료자고 그 뒤에는 쭉 명퇴자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특이한 게 임시 정리 해고가 2020년도 이제 맨 왼쪽에 짙은 초록이 2020년도입니다. 월등히 높네요. 예, 굉장히 이제 그 올라갔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이 네. 완전히 자르지를 않고 사람들을 이제 임시로 좀 잘라놓은 다음에 나중에 좀 보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가령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길어져 가지고 경제 재가중이 좀 늦어졌다 그러면 이 임시 해고자가 영구 해고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갈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실업률이 엄청나게 확 늘어날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경제 재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건 뭐냐면 이 임시 해고자들이 다시 또 복귀할 수 있겠다. 네네.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에 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과거에 보면은 실업률하고 주가하고 그 사이가 이 상관성이 거의 네. 역의 상관성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예, 보시면은 이제 뭐 70년대 그리고 이제 80년대 그리고 이제 99년 2000년대 초 네. 뭐 이제 요즘 이렇게 보이는데 맨 왼쪽에 위쪽에 보시면 70년대인데 그때도 보면은 실업률이 보면 이제 주가가 저점을 치고 살짝 올라갈 때 실업률이 정점을 찍었죠. 주황색이 실업률이고 그렇습니다. 다우 지수가 파란색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80년대에도 보시면은 실업률이 고점을 찍을 때는 항시 보면 주가가 저점 찍고 반등이 살짝 나올만 할 때 보면 실업률이 또 고점을 찍죠. 이런 또 이게 있네요. 통계가. 예. 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도 보시면은 왼쪽 아래 보시면은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네. 예. 그 요즘에도 보면은 주가가 살짝 반등이 나올 때 지금 실업률이 거의 정점을 찍은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그렇다면은 예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정점 찍고서는 계속 빠지고 주가는 더 올라갔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주가가 다우지수가 많이 올라왔지만 여기서부터 오히려 이제 이런 실업률과의 관계를 본다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요즘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4월 실업률 고점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이 부분 딱 확대를 해놓고 보면 2000년대를 네네. 보면 딱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빠지는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또 이제 하방을 또 지지해주고 오히려 상방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뭐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나쁜 일인데 증시가 이렇게 오르고 오히려 안 빠지고 이럴 경우에는 생각보다 조금 더 잘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거는 뭐 이제 사실이긴 하지만 증시는 꼭 가격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렇죠. 심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심리는 어쨌든 탄탄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문우신 재무장관도 4월 지표 나오고서는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라는 경고성의 멘트도 줬고 네. 일각의 또 경제 전문가들은 4월이 고비가 아니고 5, 6월이 오히려 조금 더 정점일 수가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도 크게 좀 시장에선 악재로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제 그런 네. 것 같고요.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쁘게 보는
쪽도 있고 좋게 보는 쪽도 있고 지금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네.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좋게 보는 쪽을 더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가. 예.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러면은 이러다 갑자기 훅 빠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하시기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고점 신호들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네.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그런 신호는 분명히 나타난 이후에 네. 주가가 빠지더라도 빠지니까요. 네. 너무 지금부터 뭐 엄청난 지금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되면은 걱정만 하고 있을 텐데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4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에 포커스 맞춰서 네, 시장 해석을 해줬습니다. 유가도 이제 바닥 쳤을까요? 지금 뭐 쉘 업체들이 미국에서 도산 가능성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네. 보고만 있을까 싶은데 이제 유가도 바닥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의 뭐 이제 네. 그런 분위기죠. 보면 이제 요즘에 주식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뭐 유가니 실업률이니 전부 다 이제 어떤 턴어라운드의 시점에 와 있는 듯한 이제 그런 전망들이 많고요. 유가를 잠깐 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왼쪽이고요. 오른쪽이 브렌트유인데 브렌트유는 그래도 반등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근데 왼쪽에 WTI는 지난번에 너무 이 변동성이 큰 바람에 이렇게 반등이 꽤 많이 나왔는데도 별로 그렇게 차트상에서 표가 잘 안 나죠. 그러네요. 하지만 2주 동안 25%가 상승을 한 겁니다, 저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바닥은 깨고 내려갈 거다 이런 이제 그런 걱정까지는 분명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공급을 좀 줄이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원유 채굴 장비가 전주 대비해가지고 33개 줄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준 겁니다. 지금 현재 292개, 지난번에 이제 330개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고 8주 연속 감소세라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계속 뭐 저장고도 지금 줄고 있다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또 주요 산유국들이 지난번에 이제 합의를 했던 하루 970만 배럴의 감산 이 부분을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지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급을 이제는 줄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요 쪽에서는 어떤가 그러면 수요도 이제 바닥은 쳤다. 이런 이제 수요도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요 쪽에서 이제 이걸 좀 가늠해 볼 만한 지표가 일단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 증감 추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유가 부분에 제일 핫한 이슈가 뭐냐면은 저장 공간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네, 네. 보시면 이제 저장 공간이 꽉 찼다가 위로 쭉 재고가 올라가면 저장 공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쭉 올라가다가 지금 꺾이고 있죠. 어. 4월 달에 지금 꺾이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꺾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이제는 그 캐퍼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줄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많이 없어도 되겠다. 그리고 이게 줄고 있다는 부분은 공급도 줄고 수요도 늘고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계산이 있기 가능한 때문에 거죠. 네. 괜찮은 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미국에서 보면 에너지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자가용 여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동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네. 자가용 여행 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었죠.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래 완전 일자형이었네요. 완전 네네. 이제 완전 급락을 해가지고 급락을 한 이후로는 거의 안 움직이니까 이제 바닥을 치겠죠. 네. 아주 필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만 움직이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재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자동차 운전은 미국의 신문 보니까 이제 헤드라인 중에 이제 자동차는 뭐 운전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헤드라인도 있어요. 차고에만 몇 달째.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인터뷰한 걸로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원유 선물 이제 유력한 이제 업체들에서는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거다. 네. 이런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쨌든 유가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를 본다면은 유가 이제 피해주로 분류됐던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죠. 정유주나 조선주들이 요즘에 보면은 상당히 좀 이제 뭐 그 실적은 안 나왔는데 네네. 실적 발표 이후로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는 유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재고 평가가 오히려 좀 이제 손실해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익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들도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S-오일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많이 반등이 나왔다가 옆으로 이제 좀 흐르는 그런 상태죠. 그러다가 보면은
실적 발표가 났는데 많이 안 빠지고 옆으로 이제 오히려 예, 횡보를 하면서 좀 힘을 비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조금 더 이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반기는 분명히 유가가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현대중공업 지주는 조선주입니다. 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도 옆으로 횡보하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들. 네. 뭐 지금 뭐 중기적으로만 본다면은 예,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좀 바닥을 잡았을까. 실적 발표하고 예상보다는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추가 상승에는 조금 제한이 있고, 네,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괜찮네요. 네, 중장기 시각에서 긍정적인 사인 내줬습니다. 저희 이태원 관련해가지고 집단 감염 비상에 다시 걸려가지고요. 백악관도 보니까 최측근들, 네, 보좌관들이 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더 확산이 될까요?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이제 걱정인 게요. 네. 예, 이제 뭐 미국이야 뭐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이제 이태원 쪽에서 토요일 날 20명이 넘었고요. 네. 계속 10명 밑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수가 밑으로 빠져 있다가 네. 또 20명이 넘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35명 또 집계가 된 것 같아요. 네, 연락이 안 닿는다고 예, 해가지고 또 이제 연락 이게 안 닿는 사람이 걱정이에요. 절반, 예. 연락이 닿은 사람들 중에서도 네. 지금 이제 진찰을 한 사람이 이제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조금 이제 뭐 걱정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것 때문에 뭐 계약 반대 또 청원도 올라가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도 좀 부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재확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은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큰 변동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된 테마주 위주로 좀 조금 이제 변동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스크라든가 또 진단키트라든가 뭐 원격교육, 원격근무 이런 쪽들이 테마주였기 때문에 그쪽에 잠깐 좀 시젠만 잠깐 좀 볼까요? 시즌 볼까요? 예, 네. 시젠 잠깐 좀 보시면은 시젠 같은 경우에 오늘 올랐었는데 지금 뭐 음봉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진단키트 쪽에 보면 대부분 다 음봉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좀 쉬고 있던 이제 50 좀 볼까요? 50. 50을 보시면은 이제 마스크 관련주인데 마스크 관련주도 오늘 좀 움직이는데 음봉이죠. 근데 오늘 시세가 강한 쪽은 알서포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서포트는 시세가 강하죠. 네네. 예, 또 이제 재택근무. 예, YBM도 보시면은 네. YBM은 이제 원격 교육이죠. 네. 예, 또 이쪽도 시세가 강하죠. 그러니까 마스크나 진단키트 이런 쪽으로는 왜 시세가 약하냐면 그런 코로나와 관련된 테마로만 엮여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기로만 보고요. 아하. 그리고 알서포트나 YBM 같은 어떤 이제 원격 교육이라든가 원격 또 이제 근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네. 지금 정부의 정책발 테마로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디지털 뭐 뉴딜 이런 쪽하고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계약도 이게 또 불확실성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 조금 더 이제 매기를 좀 유입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은 어쨌든 재확산이 뭐 얼마나 될지 이런 수준을 예상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테마주는 테마주 형태로만 단기 접근 정도로만 좀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알서포트나 이런 교육 관련 온라인 교육주들은 대응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쪽에는 네. 뭐 시세 연속성이 계속될 수 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은 네, 네.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5월까지 디테일한 걸 만들어서 6월 초에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5월 내에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응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테마주들에 사인 내주고 있고요. 애플 미국 매장도 이제 다음 주부터 문을 연다고 하니까 상황이 많이 나아지긴 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 쪽에 이제 510개 매장이 있는데 중국, 네. 한국, 호주, 독일 열었죠. 이번에 이제 미국 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다 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좀 열고 있고. 근데 예상은 6월까지 오픈 못할 걸로 봤거든요. 근데 좀 그렇군요. 이르게 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애플의 이제 하반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 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을 것 같고. 구글도 지금 6월부터 사무실 정상화하거든요. 구글도. 네,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떤 경제 재가동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의 이제 하방들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심리를 상당히 좀 좋게 만드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또 구글과 애플의 본격적인 영업 가동 소식은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긍정적인 측면에서 경제 좀 빨리 돌아가는 상황으로 파악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 저희 큰 그림은 어떻게 좀 그려주실지요? 네, 전문가님. 예, 지금은 시장이 쉬어가는 경우에는 오늘도 살짝 좀 소강 상태였던 것 같은데 매수 기회로 삼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이제 제일 큰 거를 이제 원달러 환율을 잠깐 좀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보시게 되면 이제 추세선에서 좀 막히는 분위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까만 위쪽에 보면 까만 선인데요. 추세선에서 이렇게 계속 막히다 보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 1,200원을 깨게 된다면은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1,200원 예, 하향 이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주가 흐름상 좀 올라간다 할지라도 또 21선에 맞고 또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좀 밑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 아래쪽에 보면 MACD인데요. MACD를 보시면은 이제 보라색이 오실레이터고 주황색이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황색이 보라색을 뚫고 올라가려다가 못 뚫고 밑으로 또 빠지고 있죠. 네. 예, 그러면 이 주황색이 이제 0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상당 기간 동안 0 밑에서 이렇게 노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 그렇게 되면 추세적으로 좀 이제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이런 보조 지표 상으로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분명히 좀 주식 시장의 지금의 조정은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눌림목을 잘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전략 잘 캐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